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데이터부터 방출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 그림 한번 보시죠. 12월 마지막 주 조선업종 외국인 지분율 변화인데 삼성중공업 0.32% 순증가이고 현대미포가 0.19% 순증가했고요. 현중, 한조, 대조는 지분율 감소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그 장 중에는 외인들이 판 것 같지만 장이 다 마감하고 보면은 그냥 아마 장 외에서 블록딜 한 것 같은데 대략 한 수백만 주씩 무더기로 쓸어 담는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예, 장중에 외인이 팔면 값은 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내린 값 기준으로 팔은 거 한 서너 배 또는 대여섯 배씩 쓸어 담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12월 전체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삼성중공업 지분율 0.7% 올랐는데 현중 0.06% 올랐고요. 다른 종목은 전부 지분율 하락입니다. 즉 12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현미, 한조회, 대조 이거 다 팔아치우고 삼성중공업 더 사모은 것, 이 사실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은 뭐 거의 변동이 없는 거고요. 0.06%니까. 그래서 그 12월 한 달 동안 그 외국인 지분 증가된 수량, 주식 수는 대략 한 616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코스피 전체 상황을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2년 1분기, 2분기 합계 11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3분기, 4분기, 즉 22년 4분기는 12월 8일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옵션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저는 분기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5.4조 원 순매수였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요약하면은 22년 1분기, 2분기까지 11조 원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22년 3분기, 4분기에는 5.4조 원 순매수했는데 지금 23년 1분기에는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네, 즉 12월 9일 이후 말일까지는 순매도라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은 우에서 좌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코스피에서는 대체로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이 조선주 특히 삼성중공업은 12월 한 달간 왕성하게 순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조선업종 또 삼성중공업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특히 그 외국인들 지분율 변동 쭉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를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유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왜 그 외국인 지분율이 중요하겠습니까? 요 의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2007년, 즉 지난번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정점을 찍기 전에 그게 대략 한 2007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가장 먼저 관찰된 사실, 그것은 외국인 지분율이 먼저 급증한 사실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43.78%가 고점인데 이게 2005년 8월이었고요. 현대미포는 42.3%가 외국인 피크인데, 지분율 피크인데 이게 2007년 1월이었고요. 대우조선은 35.25%가 외국인 지분 피크인데 이게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장기 외국인 지분율 추세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29일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올린 그거 그림은 같은 그림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올리는 저 그림은 지금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산업에서도 지금 가령 그 산업의 업종의 업황이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등 이렇게 장기 호황일 경우에는 업황이 사상 최고치면은 대부분 그 업종에 속하는 주식들도 다 사상 최고치 갱신하지 않습니까? 주가도. 그게 이제 장기 호황이죠.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먼저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분율도 사상 최고치 갱신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많죠. 이거는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최근 사례가 바로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 최근 사례. 지난 22년 사례가 보시면, 사진 보시죠. 저 미포, 현대미포 외인 지분율 그림인데 저것도 시간은 우에서 좌로 흐릅니다. 즉, 좌측이 현재이고요. 우측이 대략 1년 전 현대미포 외국인 지분율인데 22년 3월까지 10%대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어느 날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해서 12월 28일자 20.74%가 단기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20% 돌파한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주가 흐름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급증을 해서요. 급증을 하면서 주가도 52주 최고치 갱신을 했었죠. 예. 위로 한번 수직으로 올랐죠. 현대미포가. 그래서 그 즈음에 YTD 수익률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YTD 수익률 이어 투 데이터, 즉 1월 1일부터 계산한 그 날짜까지 YTD 매우 중요한 수익률 지표입니다. 그래서 YTD 수익률이 그 즈음에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달 또는 두 달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현미주가 고점 근방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 지분율이 더 이상 늘지를 않고 지금 등락하는 것을 보고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미포 주가 팔아야 한다. 현대미포 주식 팔아야 한다. 매도해야 한다. 이 주장을 아주 선명하게 한 사실을 지금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례를 이제 전부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장기간 오르는 주식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사 모으더라. 이거는 거의 확고한 경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 목돈은 외국인이 벌죠. 푼돈은 개미가 벌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정반대인 것 같고요. 예,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조선업이 대략 적어도 한 10년 불황 아닙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행군을 이제 지나왔죠. 예? 그동안에 외국인들도 다 팔고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율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선주는 아주 장기간 소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목할 거는 22년 1년 동안 분위기가 지금 싹 돌변할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장기 추세 외국인 지분율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보면은 장기 추세 그림을 보면은 반등 모습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것도 다 어제 종가로 업데이트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확대해서 그린 그림도 오른쪽에 있죠. 그것도 보시면은 그거는 지분율이 지금 우상향 반전한 모습이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되죠. 왜 12월에는 삼성중공업만 집중 매수했는가 이겁니다. 그전에는 현대미포만 또 집중 매수하더니 왜 12월엔 삼성중공업이냐 이겁니다. 예? 돌림빵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현미도 먹고 삼중도 또 먹으러 온 겁니까? 그래서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한번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두 번째 슈퍼사이클이 돌다가 멈추었다 이런 분들도 있죠. 특히 지난 3분기 때 조선업 주가가 좀 더 내리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울트라 슈퍼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은 울트라 초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가령 정말로 이 거대한 울트라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면 5년 돌고 10년 돌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지금은 말이죠. 조선업이 모조리 폭삭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망해버렸는데 뭐. 그런데 5, 6년 지나고 나면은 실력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0년간 진행된다면 지금은 도토리 키 재고 있는 조선사 5개 종목인데 한 10년쯤 이렇게 울트라 사이클이 돌아가고 나면은 압도적 1등과 한참 뒤처진 2등과 그 다음 잔챙이들로 재편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거는. 예.
근데 그 압도적 1등이 누구냐 이게 문제겠죠. 저는 하여튼 이런 상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에 그 외국인들이 유독 삼성중공업만 쓸어 담았으니까 이제 흥미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령 대우조선 한화 그 더하기 한 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글로벌 방산 전문으로 분명히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거 하려고 이제 현금 어마어마한 현금 2조 원 가량을 지금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특히 향후 한 수십 년 내에 중공과 관련해서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방산 수요도 지속 성장할 것이고 특히 그중에 K방산은 지금 그 오름세를 탔기 때문에 또 가성비도 짱이기 때문에 예?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기술 한국이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방산도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화 방산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입장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우조선이죠. 대우조선에 대해서 과연 상선과 방산을 둘 다 잘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방산에 투자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선 투자는 후순위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에서 밀린다면은 대우조선의 상선 성장은 앞으로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이 시장이 말이죠. 한화 대우조선을 왕창 밀어주겠습니까? 예? 즉 왕창 밀어준다는 것은 돈이 한화 대우조선에 몰린다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고 또 현대미포는 삼성중공업하고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이거 삼중이 노는 곳에 현미는 올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조리 다 폭삭 망해버렸으니까 뭐 큰 놈은 더 크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덩치 작은 현미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울트라 사이클이 온다면 꼬맹이는 따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메이저급 남는 곳은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만 남습니다. 예. 근데 이미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수주잔고 삼성중공업이 압도적 1등입니다. 삼성중공업 1004만 CGT, 현대중공업 861만 CGT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까? 더 줄어들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 격차를 더 크게 왕창 벌린다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해양 플랜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년 전에도 삼성중공업이 플랜트 1등이었는데 지금도 1등이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딱 보니까 플랜트 더 잘 해보려고 그 플랜트의 신이라는 그 최승환 부회장도 특별히 모셔온 것 같고 에키노르하고 플랜트 그 깐부 동맹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술 혁신은 어떤가? 기술 혁신. 스마트 야드나 스마트 십 분야.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이 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지금 매우 실천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영상을 지난 그 1년간 올린 것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산업의 각 분야의 그 요소 기술들이 있잖아요. 요소 기술. 가령 뭐 LNG와 관련된 여러 수많은 기술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해양 플랜트 할 때 모어링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 그다음에 탄소 포집 그 저장 기술, CCS 관련 기술들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것들. 근데 저는 이거는 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나 그 수소 관련 선박 이런 것도 삼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밀리는 거 있습니까? 다 잘하고 있잖아요. 예? 얘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없고요. 여기는 까고 보면 평범한 기술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다음에 연료전지 분야는 어떤 연료전지는 세계 1등이 미국 블룸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먼저 잡아버렸죠. 블룸에너지를. 그래서 대략 한 3, 4년 전서부터 저거 둘이서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짝짝꿍하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평가는 연료전지는 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현대보다는 더 잘한다는 것이고요. 돈 안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투자 안 하면 되고요. 돈 될 것 같은 거 탁 걸리면 집중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열전 발전 같은 거 이거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미 삼성중공업은 LG 이노텍하고 같이 도리도리 짝짝꿍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도 만들었다고요. 예? 일본 선사에 인도해서 지금 운항 중이라고요. 상업화 시켰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더 이제 또 그 발전시킬 거라고 추가 기술 혁신해서 또 원자력 추진 선박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이 어떤 제일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조선분자 이제 힘이 세지겠죠.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흑자 폭이 커지겠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조 단위 흑자가 아니라 세금을 조 단위로 납부하는 시기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혁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그룹 시너지가 붙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지금이야 삼성그룹 완전히 이제 골칫덩어리 골칫덩어리 삼성중공업인데 과연 10년 후에도 그럴까 이겁니다. 그래서 예? 그룹 시너지를 같이 생각한다면 현대하고 삼성은 지금은 잽이 안 되죠. 현대가 잽이 안 됩니다. 뭐 하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을 외국인들도 지금 그리는 거 아닌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예?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조선 관련 이런 데이터 분석하고 올린 것들이 저는 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나 있는 쟤네들도 쟤네들이 김치 맛을 어떻게 합니까? 김치 맛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이 신나게 놀자에 와서 지금 놀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시죠. 지금 22년 삼성중공업 주가 보면은 연초보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인데 그런데 코스피 200 주가지수 수익률 코덱스 200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죠.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선방했잖아요. 예? 선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9월 이후 딱 하락한 거 아닙니까? 여름까지는 삼성중공업이 플러스 한 7, 8% 이렇게 났었죠. 한 10% 가까이. 예? 그때 코스피는 박살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방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조선 5사하고 이제 비교한 그림 한번 보시죠. 한국 조선해양이 마이너스 25%로 꼴찌네요. 예. 그래서 코스피 200 수익률하고 비슷합니다. 현중하고 현미가 플러스 수익률로 아주 돋보이기는 하는데 현중은 새로 상장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현중, 현미, 한조의 저 셋은 사실상 저 두 개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수익률을 제가 산수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저 셋 다 합쳐버리면은 저 수익률 형편없을 거다. 빤하죠 뭐. 현중, 현미 플러스 난 거 한조가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삼중의 상대적 수익률 결코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그림 또 한번 보시죠. 코스피 주요 종목들 수익률 같이 쭉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3% 아주 끔찍합니다. 또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2차 전지주 보시죠. LG엔솔 마이너스 14%, 삼성 SDI 마이너스 11%.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이제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년에도 더 신나게 놀기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